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비와 인생. 오늘도 재밌는 내용으로 나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영화 배우 제레미 아이언스에 대한 소개와 제레미 아이언스가 출연했던 영화 그리고 그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감명 깊게 봤던 영화를 한 편 선정을 해서 제 느낌과 그 다음에 그 영화의 어떤 주된 줄거리 그리고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느낀 감동이나 어떤 그런 메시지 같은 것을 같이 공유를 해 보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그 제레미 아이언스는 너무나 유명한 영국 영화 배우고요. 지금 이제 72세 나이가 많죠. 어쨌든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제레미 아이언스를 처음 알게 됐는데 그 카프카라는 영화였어요. 그래서 이 영화 배우의 연기에 제가 많이 심취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목소리도 되게 조금 허스키한 목소리이고, 그 다음에 외모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굉장히 이 제레미 아이언스를 좋아했고, 나오는 영화는 꼬박꼬박 챙겨서 봤었습니다. 근데 약간 영화 자체가 좀 우울한 영화가 많았어요. 좀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래도 저는 이제 제레미 아이언스의 연기에 굉장히 제가 그 자체를 좋아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도 제레미 아이언스는 제가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한 명입니다. 어쨌든 굉장히 많은 그 영화에 출연을 했고요. 그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그리고 골든글로브 어떤 여러 가지 상을 많이 받았고 명실공히 세계적인 영화 배우가 되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제레미 아이언스 영화 배우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레미 아이언스의 영화 중에 정말 많은 영화가 있는데 제가 정말 이 감명 깊게 봤던 영화가 이 영혼의 집이란 영화였습니다. 그 출연진들을 보면 제레미 아이언스, 글렌 글로스, 메릴 스트립, 그 다음에 안토니오 반데라스, 위노나 라이더. 정말 이때 90년대 초반에 정말 너무나 유명했던 배우들이 총 출동해가지고 정말 캐스팅이 화려하죠. 다들 아시다시피 메릴 스트립 같은 경우는 이 배우 같은 경우는 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앤 해서웨이와 함께 정말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영화 그의 그 보그라는 잡지사의 그 편집 뭐라고 그러죠? 편집 부장? 어쨌든 그 굉장히 고위층에 있는 실력 있는 영향이 있는 여성으로 나오죠. 그 메릴 스트립이 이 영화에 나오고요. 글렌 글로스도 많은 영화에 그 조연으로 출연했던 영화 배우고, 안토니오 반데라스는 워낙 뭐 액션 배우로 유명한 다들 아실 거고, 그 위노나 라이더는 그 가위손으로 해서 정말 굉장히 이쁘고 좀 귀여운 그런 어떤 캐릭터로 정말 그 조니 뎁이 출연했던 그 가위손의 그 사랑하는 그 어떤 연인으로서 나오는 배우였죠. 이게 화려한 캐스팅으로 만든 영화가 하우스 오브 스피릿입니다. 간단하게 줄거리 말씀을 드리면 칠레가 배경이고요. 이때 당시는 1970년도 약간 이제 좀 지금 현대는 아니고요. 그 주인공이 이제 제르미가 농장을 이렇게 만듭니다. 농장을 이렇게 갖고 가지고 키워요. 그 부자가 되죠.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어떤 한 여성을 만납니다. 네, 메릴 스트립을 만나죠. 그러니까 메릴 스트립이 이제 이름이 클라라로 나와요. 제레미 아이언스는 여기서 에스테반으로 나오고 에스테반과 이제 클라라가 완전히 이제 사랑에 빠져가지고 딸을 한 명 낳습니다. 그 딸이 이제 위논 라이더, 그러니까 블랑카로 나오죠. 근데 이제 이게 칠레다 보니까 약간 소작농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 돈이 많은 부자 농장주 밑에 소작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일을 하고 이제 먹고 사는 거죠. 같이 그 큰 농장에. 그 옛날에 조선시대 양반 우리 그 시절에 그좀 이렇게 상놈이라고 하죠. 상놈. 예, 그 이제 그 종들이 그 부잣집 양반집에 같이 이제 같이 살지 않습니까?
온갖 뭐 허드렛 일을 다 하고 그래서 이제 양반이 거기서 이제 먹을 걸 주고 숙소를 제공해 주고 모든 걸 다 짐을 다 시키는 거죠. 예,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에스테반이 이제 농장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어요.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이제 사는 게 지겨워집니다. 지겨워지고 그리고 어 이제 그 부인과 사이가 멀어지죠. 멀어지다 보니까 점점 욕심이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술집에 있는 이제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이제 부인과는 이제 부인을 찾게 돼야죠. 그리고 이제 그 소작 그 같이 사는 소작농들을 정말 노예처럼 막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서 점점 이제 포악해지는 거죠. 사람이 점점 이제 어 뭐라 그러죠? 자기의 욕망을 컨트롤 못 하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죠. 사람도 하고 싶은 대로 막 화를 내고 막 때리기도 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변해갑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딸하고 마찰을 빚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딸이 그 소장농 중에 한 사람의 아들인 이 안토니오 반데라스, 이 페드로라고 나오는데 이 친구랑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근데 이제 이 에스테반은 이 성에 차지 않습니다. 자기 소중한 딸이 자기 소장농의 그 집사 아들이랑 이렇게 사귄다는 걸 보고 이제 엄청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딸하고 갈등을 빚게 이제 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글렌 글로스는 자기 누나예요. 근데 누나가 동생한테 너무 집착을 해요. 에스테반한테. 그러니까 이제 클라라하고 결혼을 했는데도 자꾸 이제 동생의 결혼 생활에 끼어들고 막 본인이 막 그 어떤 동생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동생이 이 에스테반이 이제 누나인 그 누나를 쫓아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누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이게 죽습니다. 그런데 이 클라라는 너무 마음이 착해가지고 신우가 되는 거죠. 그 신우를 끝까지 보살피고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줍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정말 이 메릴 스트립 그리고 이제 클라라가 이 정말 정말 포악한 그런 남편도 잘 이렇게 남편을 잘 이렇게 구슬리면서 그렇게 이혼하지 않고 딸은 딸대로 잘 키우고 신우하고도 관계도 잘 이렇게 유지를 하고 그리고 이 자기 남편이 이렇게 포악한 이런 성격을 가진 남편을 이렇게 잘 이렇게 뭐라 그러죠? 컨트롤한다 그러네. 그러니까 정말 현명한 이제 와이프인 거죠. 그래서 그 농장의 평화를 유지하는 어떤 그런 현명한 여자로서의 역할을 다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줄거리는 뒤에 가서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레미 앤슨님 아시다시피 아주 막 카리스마가 막 뿜뿜하죠. 말을 타고 다니면서 이제 그 농장을 관리를 합니다. 소장농들에게 이제 먹을 걸 제공해주고 숙소를 제공해주면서 정말 그 농장에서 아주 큰 이제 어떤 지위를 확고히 이제 다지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점점 이제 농장이 잘 되고 돈이 이제 막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이제 욕심을 이제 꾸게 됩니다. 정계에 나가려고 그러죠. 이제 클라라죠. 이제 메릴 스트립. 정말 너무 그 아름다운 모습에 지금은 많이 늙었는데 이 당시에도 굉장히 아름다웠죠. 그래서 정말 현명하고 착한 부인으로 나옵니다. 둘이 이제 한눈에 이제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죠. 그 오른쪽에 까만 옷 입고 있는 이제 이 여성이 이제 그 에스테반의 누나, 친누나가 되겠습니다. 그 주변에 이제 보면은 그 소장농들이 이제 손뼉을 치면서 두 사람이 결혼을 축하를 해주죠. 너무 두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블랑카라는 이 예쁜 딸을 이제 낳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에스테반은 너무 이 블랑카가 사랑스럽고 정말 너무 정말 이쁘고 해서 많은 사랑을 줍니다. 그러니까 엄마인데 클라라도 당연히 이제 딸을 훌륭하게 키우려고 엄청 노력을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페롤라가 신우가 되죠. 신우가 자꾸 이제 그 남동생이 이 클라라랑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자기 인생은 비교를 하게 됩니다. 자기는 결혼도 안 하고 평생 엄마 병치레 이렇게 병 간호만 하다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는 삶에 이제 목적이 없어진 거죠. 자꾸 동생을 질투하고 부러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생인 에스테반이 누나를 집에서 쫓아내요. 그래서 비참하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래도 끝까지 이 클라라는 그 시누인 페룰라를 끝까지 아끼고 챙겨주고 그렇게 계속 이렇게 보살핍니다.
그 이제 블랑카가 나이가 들면서 아빠랑 자꾸 부딪혀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가 사랑하는 남자도 못 만나게 하고 그 소장농들 결국엔 자기 사랑하는 남자친구의 부모들 그리고 친구들 친척들인데 아빠가 농장주라 그래가지고 막 노예처럼 부리니까 이제 블랑카는 이제 아빠의 그런 성격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 아빠한테 막 이제 항의를 하고 아빠 그러면 안 돼. 아빠 왜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냐고 막 아빠랑 이제 갈등을 빚게 되는 거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페드로 그 소장농의 그 집사 관리인 있죠. 그 관리인의 아들입니다. 근데 위노나 라이더 이제 그 클라라 그 저기 이 위노나 라이더가 이 페드로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 블랑카죠. 그래가지고 블랑카 페드로 이렇게 사랑에 빠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끝까지 아빠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페드로는 이제 그 항상 불만이 많습니다. 아무리 자기 사랑하는 그 여자친구가 소장농의 그 이제 농장주의 딸이지만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자기 이제 소장농 부모님들이 이제 억압받고 착취당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사회적인 반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칠레에서 그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 쿠데타가 일어나는데 그 반군에 서서 이렇게 싸우다가 결국 그 군부가 쿠데타에 성공을 하면서 이 페도로는 이제 쫓기는 입장이 돼요. 그러니까 페도로가 쫓기니까 이제 잡히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권을 잡은 군인들이 이 페도로를 잡기 위해서 농장으로 쳐들어와요. 농장으로 쳐들어오는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페드로가 결국에는 이제 이 블랑카랑 결혼을 해서 딸을 낳게 되는 거죠. 결국에 3대가 이제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 이 영화는 3대의 어떤 가족사를 소재로 해서 만든 영화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쿠데타에 성공한 이제 군인들이 이 페드로를 잡기 위해서 이 농장까지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보면 에스테반이 이제 등이 굽고 지팡이를 짚고 서 있죠. 이 말은 결국 이제 그 에스테반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기력이 쇠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자기의 과거 뭐 바람을 피우고 수상을 함부로 대하고 자기 부인을 막 이렇게 때리고 무시하고 자기 딸 말도 안 듣고 이런 거를 이제 뉘우치고 이제 후회를 하게 돼요. 자기 몸이 아프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 딸이 결혼을 해서 자기 손녀를 낳으니까 이제 마음이 이제 바뀌는 거죠.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반대했던 페드로 자기 그 집사의 아들이지만 딸이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손녀 딸까지 낳아주니까 이 에스테반은 정말 마음이 풀어져 가지고 결국 딸의 그 인생을 인정하고 이제 축복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잘 살고 있는 와중에 결국 이제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인들이 찾아와 가지고 페드로가 어디 있느냐 추궁을 합니다. 그러니까 페드로의 와이프가 이제 블랑카 자기 딸이니까 체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에스테반은 그 아까 정치적 꿈이 있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보수당의 상원 의원이 되려고 정치인들하고 이제 뇌물 주고 하다가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결국 자기는 모든 걸 다 잃고 아무것도 이제 건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와도 자기는 어떻게 힘이 없으니까 결국 딸이 군인들에게 이렇게 끌려갑니다. 군인들이 이제 자기 딸을 고문을 하는 거죠. 페드로 너 어디다 숨겼어? 응? 그러니까 페드로가 이제 반군의 어떤 지도자 어떤 고위 간부다 보니까 반드시 이제 그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군인들은. 그래서 딸이 모진 고문을 받습니다. 군대에서. 그래서 딸이 이렇게 모진 고문을 받다가 결국은 풀려나요. 끝까지 남편 행방을 얘기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에스테반은 지 딸을 이렇게 안으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딸의 어떤 이 남편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그 딸이 이렇게 고문을 받고 피투성이 돼가지고 온 딸을 안으면서 정말 자기가 그 딸을 축복하지 못했던 과거, 그 딸이 그렇게 힘들게 연애를 하고, 지금 자기가 소장농을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엄마를 배신하고, 막 외도를 하고, 그렇게 엄마를 때리고 이랬던 자기 모든 것을 이제 다 반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딸이 결국에는 그런 그런 아빠였지만은 이제 블랑카는 끝까지 아빠를 이제 사랑했던 거죠. 왜? 아빠니까.
그래서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클라라도 끝까지 이 아빠를 자기 남편을 사랑합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완전히 이제 폭군처럼 이 에스테반이 자기 부인이랑 딸을 학대를 하고 막 이렇게 괴롭히니까 이 부인이 결국 딸을 데리고 외가로 피신을 가요. 집을 나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에스테반을 혼자서 이렇게 살아보니 결국에는 모든 게 의미가 없는 거죠. 공허하고 외롭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결국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스테반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가족이 소중하고 내 와이프, 내 부인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족이 이제 같이 살게 됐는데 이제 그래 군인들이 쳐도온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제 결국에는 그 부인하고 딸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결국에는 자기가 뉘우치고 행복하게 살다가 이게 죽음을 맞이하는 이제 순간에 자기 와이프한테 이제 자기 어떤 잘못을 이제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그동안 당신 너무 못되게 굴었고 정말 당신이 정말 나에게 너무 잘해줬고 진짜 그런 당신을 내가 너무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정말 미안해 하면서 이렇게 자기 부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죠. 예, 죽기 직전에. 근데 정말 천사 같은 클라라는 끝까지 남편을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이해한다고 과거는 과거니까 잊어버리라고 하면서 정말 엄청난 정말 그런 어떤 그 인격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편안하게 남편이 눈을 감도록 끝까지 옆에서 이렇게 죽음 임종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 이 부부의 사랑이라는 거는 변할 수가 있는 거다. 이때 이 영화를 받았을 때 제 나이가 고등학생 나이였어요. 고3이었던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 저렇게 돈도 많고 부자고 아름다운 그런 어떤 아내와 귀여운 사랑스러운 딸이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아쉬워서 저렇게 사람이 엇나갈까? 왜 저렇게 착하고 사랑스러운 자기 가족을 괴롭힐까?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결국에는 제가 느낀 거는 부부의 사랑은 변할 수가 있는 거구나. 이게 환경 탓을 할 수 있겠지만 본인의 성격 이유도 있을 것이고 모든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것이다. 어찌됐든 그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부부의 사랑 그리고 그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의 그 어떤 책임을 져버릴 수도 있는 거구나. 그거를 이제 그 나이 때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이 가정을 지키는 게 얼마나 큰 결심이 필요하고 어떤 큰 각오가 필요한지를 그때 이때 조금 알게 됐어요. 그래서 뭐 결혼하기나 뭐 18살 고등학생이 뭐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다 하면은 잘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그런 걸 정말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사람은 가족으로 돌아오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고 그럼 건강이 악화되고 결국 그렇게 자기 어려운 처지에 당했을 때 자기를 지켜주고 끝까지 자기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곁에 있어주는 사람은 바로 가족이다. 그거를 정말 저는 뼈저리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라고 해서 함부로 얘기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사랑스럽게, 더 정말 상냥하게, 더 이렇게 어떤 남들보다 더 정말 아끼고 정말 그런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에스테반이랑 클라라랑 그 다음에 블랑카가 이제 가족 사진 찍은 거죠. 정말 이 클라라가 이 영화에서 약간 영적인 능력이 있는 인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하우스 오브 스피릿인데 영혼의 집. 결국엔 클라라의 어떤 그 인격, 가족 부인으로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할머니로서, 그리고 올케로서 그런 어떤 역할을 너무나 정말
훌륭하게 잘 수행해내고 그런 모든 원동력이 클라라는 영적인 능력이 있었어요. 미래를 내다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근데 그걸 티를 내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었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 영화는 저에게 준 메시지는 이거예요. 용서하자. 그리고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하나 되자. 정말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유지하고 계속 우리가 그걸 이끌어 갈 수 있는 핵심적인 어떤 그 마음가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레미 아이언스가 나왔던 영화들은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미션, 정말 이 선교사로서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어, 죽임을 당하죠. 예, 그래서 아카데미 상도 수상을 하고 이 폭포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장면, 명장면이죠. 예, 제레미 아이언스가 이때 그 선교사로 나왔던 그 역을 맡았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카프카, 그 다음에 데미지라는 약간 불륜스러운 영화였는데 알아보니까 이 불륜스러운 영화에 본인이 약간 캐릭 이미지가 너무 안 좋게 돼서 액션 영화로 이제 바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찍은 영화가 다이하드 3. 예, 브루스 윌리스가 주인공 나오고 이제 빌런으로 나옵니다. 이때 너무 빌런 역을 잘해가지고 예, 정말 호평을 받았던 이 다이하드 3. 그다음에 저스티스 리그. 예, 그 배트맨의 집사로 나오죠. 그리고 이제 레드 스페로의 이제 러시아 장군으로 역할에 나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레드 스페로를 한번 리뷰를 할 건데 저는 이 영화를 너무 정말 감명 깊게 봤어요. 그 여기도 제레미 아이언스의 어떤 대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스토리의 핵심입니다. 제레미 아이언스의 그가 하는 말이. 예, 그래서 그건 나중에 따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로써 제가 좋아하는 영화 배우 제레미 아이언스에 대한 소개를 했고요. 제레미 아이언스의 영화 93년도 작품 영혼의 집이었습니다. 자, 재밌게 봐주셨으면 정말 저도 되게 기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 안 보신 분들은 한번 꼭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